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는 인구 밀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삶이 각 제곱미터마다 끓어오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사람들이 사는 가장 과밀한 곳 15곳을 소개하겠습니다. 목록의 끝에서부터 시작해 서서히 1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요하네스버그 도심 북쪽에 자리한 힐브로는 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이곳에는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7만 4천 명에서 10만 명까지 사람이 삽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기에는 중산층의 품격 있는 동네였지만 199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분리 정책이 폐지되자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이웃 아프리카 국가의 이민자들과 현지 주민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힐브로는 과밀하고 많은 부분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이 구역은 평판이 엇갈립니다. 범죄율이 높아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이미지 뒤에는 강력한 문화적 에너지를 지닌 살아있는 공동체가 숨어 있습니다. 한때 현대적 건축의 상징이던 고층 건물들은 지금 종종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건물이 작은 아파트로 쪼개져 온 가족이 함께 사는데 이것이 과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학교와 병원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프라는 노후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역 개선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힐브로가 어려운 이미지를 벗고 과거에 걸맞은 번영하고 활기찬 구역으로 탈바꿈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로 떠나 라고스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에지그보로 갑니다. 요르베어로 부의 땅이라 불리는 곳인데 그 이름답게 수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문화와 경제가 그 어느 곳보다 격렬히 끌어오릅니다. 에지그보는 라고스 남서부 라군과 산업지대 아파파 사이에 위치합니다. 2006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68만 4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라고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에지그보에는 이미 1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장, 주택, 소규모 사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깨를 맞대는 빽빽한 구역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곳 중 하나이지요. 에지그보는 상업 중심지일 뿐 아니라 음악의 요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레게와 댄스 리듬, 전통 나이지리아 사운드를 결합한 에지그보 사운드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함께 어려움도 따라왔습니다. 물 부족, 잦은 정전,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학교는 과밀하고 병원은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시골보다 이곳이 살기에 낫다고 여깁니다. 이 지역은 나이지리아의 유명 음악가와 운동선수 다수를 길러낸 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에지그보는 재능이 태어나는 곳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홍콩의 심장부입니다. 몽콕, 진정한 개미굴락, 삶이 24시간 내내 들끓는 구역입니다. 거리는 늘 사람들로 가득하고 마천루와 오래된 건물이 공존하며 과거와 현대가 대비를 이룹니다. 이 구역은 구룡반도의 야우친몽구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곱킬로미터당 약 13만 명, 몽콕 전체 주민은 약 20만 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계적 메가시티이자 비즈니스 중심지인 홍콩의 위상에 이끌려 이곳으로 옵니다. 이 지역은 좁은 골목과 높은 건물이 얽힌 미로입니다. 주거 형태는 현대식 고층 아파트부터 작은 칸막이로 나뉜 오래된 주택까지 다양합니다. 이른바 상자형 아파트는 흔한 현상으로 몇 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온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몽콕은 단지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상점, 카페, 시장, 바가 끊임없는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방대한 상업 허브입니다. 이 지역의 대동맥은 홍콩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인 네이선 로드입니다. 언제나 보행자와 자동차, 버스로 붐빕니다. 교통망은 놀라울 정도로 밀도 높습니다. MTR 전체에서 가장 붐비는 역 중 하나로 꼽히는 몽콕역을 비롯해 수백 대의 버스와 미니버스가 매일 도시 곳곳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덕분에 이동은 빡빡하지만 최대한 편리합니다. 인도양, 몰디브로 이동합니다. 북말레 환초 남부의 작은 섬의 나라의 수도 말레가 자리합니다.
이곳은 온 아치펠라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입니다. 2.3 제곱마일보다 작은 면적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삽니다. 몰디브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지요. 인구 밀도가 너무 커서 높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풍경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와 더불어 다른 섬에서 수도로 꾸준히 유입되는 이주 때문입니다. 수도는 일과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니까요. 정부는 문제의 규모를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주택 건설과 공공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인공섬 후룸말레 건설로 과밀한 수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좁음에도 말레는 독특한 곳입니다. 오래된 전통과 현대의 흐름이 공존하고 분주한 어시장과 항구는 바다의 향기로 손님을 맞습니다. 17세기의 금요사원과 국립박물관 같은 오래된 유산은 나라의 풍부한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이집트, 카이로, 임바바 구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기자 북쪽, 피라미드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며 면적은 대략 3.2 제곱마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땅에 거의 120만 명이 삽니다. 제곱마일당 대략 46만 명이지요. 임바바는 거대한 문화의 도가니입니다. 오래된 토박이 가정과 더 나은 삶과 일자리를 찾아온 신규 이주민이 어깨를 맞대고 삽니다. 거리는 늘 붐빕니다. 시장은 소란스럽고 상인들은 과일과 향신료, 의류를 펼쳐놓습니다. 이곳은 상업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교류하고 지지망을 형성하며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과밀은 수많은 어려움을 낳습니다. 만성 정체, 쓰레기 문제, 교통과 주택 부족은 일상입니다. 학교는 과밀이고 교육 수준은 편차가 크며 의료기관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새 학교와 병원에 투자하고 도로와 상수도 개선에 힘씁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가파라 개선 속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당국은 새 행정수도 건설을 결정했고, 이는 카이로와 임바바 같은 과밀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입니다. 오늘날 임바바는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람들끼리 단단히 뭉쳐 적응해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요크빌,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구역으로 북미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자랑스러운 칭호를 가집니다. 남쪽으로는 79번가, 북쪽으로는 96번가, 서쪽으로는 서드 애비뉴, 동쪽으로는 이스트 리버까지가 경계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구역에 약 880만 명이 거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의 건축은 고풍스러운 타운하우스와 중홍천 건물부터 현대식 고층 아파트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런 주거의 스펙트럼 덕분에 다양한 취향과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역사적으로 요크빌은 진정한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체코계 이민자들이 정착했고 그 유산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문화센터, 식당, 상점이 그 흔적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독일 정육점 샬러, 앤드 베버, 그리고 여전히 문화 행사가 열리는 체코슬로바키아 국립의 집 같은 곳들이지요. 오늘날 센트럴파크와의 가까움은 요크빌을 뉴욕에서 가장 명망있고 값비싼 동네 중 하나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세컨드 애비뉴와 서드 애비뉴를 따라 카페, 바, 레스토랑, 상점이 줄지어 있어 언제든 저녁을 보낼 곳이 있습니다. 교통 연결도 훌륭합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도시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구 수치만 보면 어지러울 지경이지만 숨막히는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넘치고 살기 편한 곳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산안드레스라는 구역이 있는데 면적은 작지만 도시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약 14만 4천 명이 삽니다. 그 인기가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심의 뛰어난 입지 때문이지요. 산안드레스의 거리는 자동차와 트라이시클, 지프니, 보행자 물결로 가득한 그리드 형태입니다. 주택은 빽빽이 들어서 있으며 전통 필리핀 가옥 바하이 쿠보부터 현대식 다세대 주택과 콘도미니엄까지 다양합니다. 거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신선한 채소, 고기, 생선, 생필품을 파는 노점상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모퉁이마다 작은 카페가 있어 국민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산안드레스는 도시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학교가 많고 교회와 종교시설도 많습니다. 비좁음과 인프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의 고유한 삶이 이어집니다.
산안드레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은 끈끈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주민들은 축제와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과밀이 가져오는 어려움을 서로 힘을 모아 이겨냅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수도 몰로비아로 갑니다. 그곳에는 웨스트 포인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나라에서 가장 큰 비공식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대서양과 메수라도 강 사이의 좁은 반도에 자리했지요. 아름답지만 극도로 취약한 곳으로 과밀 빈곤 환경 위협이 한데 뒤엉켜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웨스트 포인트에는 약 7만 5천에서 8만 명이 거주합니다. 인구 밀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집과 건물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서 있어 그 사이로 겨우 좁은 통로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는 급조된 자재로 지어졌고 물과 전기, 하수 같은 기본 설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은 주민들의 에너지로 숨쉬고 움직입니다. 소상공인, 어업, 노상시장이 왕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현지 주민들의 놀라운 창의성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높은 밀도와 인프라 부재는 이곳을 전염병의 온상으로 만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콜레라와 에볼라 발생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바다의 지속적인 위협, 해안 침식과 홍수가 반도를 도시락처럼 갉아먹습니다. 국가와 국제기구가 함께 나서서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와 클리닉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스스로가 힘을 모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많지만 웨스트 포인트는 여전히 생존력과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터키, 이스탄불 유럽 쪽의 바샥셰히르로 갑니다. 오늘날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큰 주거 업무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구역 면적은 약 6.4 제곱마일, 인구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바샥셰히르는 정원이 있는 집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과 녹지가 있는 교외였지만 이스탄불의 급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 쇼핑몰, 들끓는 삶이 공존하는 밀집 메가폴리스가 되었지요. 이 지역은 여러 하위 구역으로 나뉘며 각자 고유한 분위기와 특색을 지닙니다. 잘 갖춰진 인프라 덕분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교통도 문제 없습니다. 버스와 미니버스, 그리고 딜 00번 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는 지하철이 다른 지역과 연결해 줍니다. 거대한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자랑합니다. 대학교도 있고 현대적 병원도 있습니다. 휴식과 산책을 위한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어 있고 수많은 문화 행사와 축제가 바샥셰히르를 단지 주거지가 아니라 관광지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로 이동합니다. 이곳 마타레 골짜기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비공식 정착지 중 하나인 마타레 노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작은 면적의 8만에서 10만 명이 산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집들이 서로 너무 가까워 거리들이 양철 지붕 사이를 잇는 좁은 오솔길로 변했습니다. 건물은 대체로 간단한 자재로 지어졌고 깨끗한 물과 하수 같은 기본 편의시설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치입니다. 과밀은 열악한 주거, 비위생, 의료 부족 등 수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처럼 이곳 사람들도 놀라운 꾀를 발휘합니다. 주민들은 작은 가게, 노점, 시장을 열어 지역의 삶을 유지합니다. 물론 이런 밀도는 사회적 문제도 부릅니다. 범죄, 실업, 학교의 학급 과밀이 그것입니다. 마타레의 교육기관은 과부하 상태이고 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물 공급,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한계까지 몰려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 접근성입니다. 이것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 직결됩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타레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잘루지, IT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구역 중 하나입니다. 언덕을 따라 폭포처럼 내려앉은 알록달록한 집들 덕분에 오래전부터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뒤에는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추정치로는 5만에서 8만 명이 이곳에 삽니다. 인구 밀도는 이미 과밀한 포르토프랭스 안에서도 유독 두드러집니다. 잘루지는 지난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주된 이유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와 저렴한 주택의 극심한 부족입니다. 2013년 정부는 색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IT화가 프레타프 드포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집 외벽을 화려한 색으로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빈곤에 맞서는 아름다움이라 불린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새로운 외양을 선사하고 거주민과 방문객의 시선을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색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립니다. 대부분의 집이 계획과 공학적 기준 없이 지어져 깨끗한 물, 하수, 안정적인 정의 같은 기본 조건이 부족합니다. 학교는 과밀하고 의료센터는 환자 폭증에 겨우 대응합니다. 주민들은 종종 다른 지역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야 합니다. 최근의 정치 위기와 자연재해는 이 지역에 더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잘루지 주민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왔습니다. 이곳에는 독특한 연대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뭉칩니다. 이제 인도, 뭄바이의 심장부로 갑니다. 이곳에는 자베리 바자르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상업구역 중 하나로 특히 보석 거래로 이름났습니다. 인도 전체 금 거래의 약 65%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장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금, 다이아몬드, 각종 보석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요 보석 회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어 매일 거리는 현지 주민뿐 아니라 구매자, 공급업자, 관광객으로 가득합니다. 이 구역의 인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베리 바자르는 뭄바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행정구역 중 하나인 시워드에 속합니다. 좁은 골목마다 매일 수십만 명이 부딪히다시피 지나갑니다. 상인, 고객, 노동자 모두가 각자의 일로 서두르며 인도시장 특유의 소음과 분주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넘치는 생동감과 함께 심각한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끊임없는 교통체증, 공간 부족, 고가 물품이 많은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가 그것입니다. 당국과 업계는 인프라 개선을 모색하지만 동시에 이 시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고유함이 자베리 바자르를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장신구를 파는 곳이 아니라 뭄바이 그 자체의 삶이 끓어오르는 현장입니다. 색채, 광채, 대비로 가득한 도시의 맥박이지요. 이제 중국, 마카오로 갑니다. 좁은 거리와 오래된 구역 사이로 자리한 산투 안토니우는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활기찬 동네 중 하나입니다. 크기는 소박하지만 이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삽니다. 산투 안토니우는 문화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중국과 포르투갈의 전통, 역사와 현대가 뒤섞여 독특한 색깔을 빚어냅니다. 초기 정착민 시절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살아왔고 점차 중요한 주거 상업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오래된 집은 고층 건물로 바뀌었고 좁은 길에는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는 공원과 작은 광장이 남아있어 주민들이 숨을 고르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됩니다. 주거 형태는 전통 가옥부터 마천루의 현대식 아파트까지 다양합니다. 마카오 정부는 과밀과 노후 주거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프라 개보수와 건물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투 안토니우는 문화유산도 풍부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인 성 바울 성당 유적입니다. 17세기 가톨릭 성당의 잔벽은 이 지역의 풍부한 식민지 과거를 오늘에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은 여전히 마카오의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시장, 카페, 상점, 레스토랑이 만들어내는 소란스럽고 다성적인 배경이 이 구역을 특별하고 유일무이하게 만듭니다. 카리브해, 콜롬비아 연안의 상상을 자극하는 아주 작은 섬이 있습니다.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 산베르나르도 제도에 속하며 지구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고작 약 2.5 에이커지만 이 작은 땅에 1200에서 1300명이 살아갑니다. 제곱킬로미터당 약 12만 4천 명인 셈이지요. 땅의 모든 조각이 최대한으로 활용됩니다. 거리는 서로 맞붙은 집들 사이를 구불구불 통과하는 좁은 통로입니다. 집들은 대체로 나무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작은 규모로 진정한 미로를 이룹니다. 비좁음에도 주민들은 삶을 조직해냈습니다. 섬에는 학교, 식당, 몇몇 상점, 공동체가 모이는 작은 광장까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공간이 없기에 삶의 기반은 어업입니다. 매일 배들이 바다로 나가고 어획물은 가족들의 식탁을 책임질 뿐 아니라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하지만 섬만으로는 자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본토에서 실어와야 합니다. 정의는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로 일부 충당하지만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산타크루스 델 이슬로테 주민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이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녔고 기회가 있어도 다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남아시아로 갑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케는 랄바그라는 구역이 있는데 도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다카의 상징이 된 미완성의 웅장한 17세기 요새, 랄바그 요새 덕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랄바그는 역사의 기념물만이 아닙니다. 20만 명가량이 사는 과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카 전체가 과밀로 고통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랄바그는 수도의 삶의 중요한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랄바그의 거리는 주거와 상업이 뒤섞여 있습니다. 곳곳에 가게, 공방, 상점이 있고 야채와 과일부터 의류, 전자제품까지 온갖 물건이 거래됩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에너지로 끓어오릅니다. 그렇다고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랄바그는 비교적 잘 갖춰진 인프라로도 눈에 띕니다. 학교, 칼리지, 마드라사가 있고 랄바그 모델 스쿨 앤드 칼리지 같은 이름난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접근 가능합니다. 클리닉과 약국, 국공립과 사립병원이 운영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밀한 거리의 교통체증, 제때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 우기의 잦은 침수입니다. 그럼에도 다카의 다른 구역들과 비교하면 랄바그는 더 조직적이고 살기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가이티의 다채로운 언덕부터 카이로의 분주한 시장까지 지구에서 가장 과밀한 곳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장소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비좁은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일구는 인간의 인내, 강인함,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밀 지역은 우리의 문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속에는 문명의 난제도, 믿을 수 없는 생존 능력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험에서 다시 만나요.